고대 로마 공화정의 개요 후반기 2차 포에니 전쟁 승리와 바로 직후부터 시작된 로마 공화정의 대정복 전쟁은 엄청난 부와 노예의 유입을 로마에 가져왔지만 그로 인해 증가하는 사회적 불평등에는 대처하지 못했다. 노예의 기하급수적인 증가는 같은 속도로 소규모 토지 소유자들의 위기를 가져왔다. 2차 포에니 전쟁은 셀 수 없는 농지들의 황폐화를 유산으로 남겼다. 특히 이탈리아 남부지방에서 많은 농민들이 그들의 농지에서 도망치거나 전쟁에 나간 다른 많은 농민들은 죽거나 했다. 그리고 죽지 않은 경우 오랜 군 복무를 하기 위해 그들의 땅에서 멀어져야만 했다. 로마 공화정의 보호 아래 지중해가 점진적으로 통일되면서 무역이 증가하고 부의 막대한 유입이 이루어지면서 부도덕한 사업가와 투기꾼 계층이 성장했고, 그리고 종종 광대한 공공농업지역을 불법 점거하면서 농지가 소수 대규모 토지 소유자들의 손에 집중되면서 점점 더 경제는 불평등한 방식으로 성장하게 되었다. 따라서 다수의 소규모 토지 소유의 감소는 대규모 토지 소유의 성장을 야기했다. 그 이유는 대규모 토지 소유자들은 대규모 토지를 경작하기 위해 마음대로 착취할 수 있는 많은 노예들의 유입과 그들의 노동 집약적 사용에 의존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기원전 133년에 티베리오 그라코는 가난한 농부들을 위해 토지를 재분배하려는 농업개혁을 시도했다. 그는 공화정의 견고함은 스스로 무장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부를 소유하고 이로 인해 도시의 정치 생활에 참여하는 소규모 농부들로 구성된 군대에 뿌리를 두고 있다고 파악했다. 하지만 그의 계획은 바로 좌절되었다. 기원전 133년과 기원전 121년에 그라코 형제들의 농업개혁의 실패는 퇴락한 로마 공화정에서 미래의 야심적 독재자들이 뒷달을 본보기를 만들었다. 처음으로 많은 특별한 공적 직위들을 맡았던 첫 번째 인물인 가이오 마리오의 군사개혁과 함께 계속되고 이탈리코 지역 동맹국들과의 전쟁, 그리고 마리오 진영과 신라 진영의 내전은 신라의 독재 정권 수립으로 끝났고 마지막으로 첫 번째 삼두체제, 그리고 내전에 이르게 되고 마침내는 한 사람, 즉 오타비아노에게 권력을 몰아주는 제국을 만들게 했다. 게다가 이 토지 재분배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에게만 한정되었고 로마 공화정 군단들에서 군대 생활을 하고 로마 시민들에게는 면제된 세금을 지불하면서 여러 세대 동안 로마 공화정을 지키고 자금 조달에 기여했었던 시민권이 없는 이탈리코 지역 동맹국 민족들은 무시되는 한계가 있었다. 원로원 계층들은 그들이 사업가가 되지 않기 위해 원로원들이 상업활동을 하지 않도록 금지했다. 하지만 원로원 귀족들에게는 이전보다 더 부를 축적하는 기회가 되었다. 로마에서 권력은 귀족 가문을 대표하는 소수 가문의 손에 있었는데 여기에는 고대 귀족 가문과 보다 저명한 평민 가문이 결합되어 있었다. 공화정 후기에 이 그룹은 옵티마테라는 계급을 형성했다. 이 그룹은 원로원 계층 내에서도 가장 보수주의적 파벌이었다. 평민 계급에서도 새로운 그룹이 탄생했다. 기사 계급이다. 이 그룹을 대표하는 사람들은 부유한 금융가이자 재벌들이었다. 가이오 그라코와 함께 평민과 기사 계급 간의 동맹이 이루어지면서 포뿔라레 진영이 태어났다. 이 연합의 목적은 평민의 이익을 보호하고 평민의 권력 기반을 확장하는 동시에 포뿔라레 진영을 대표했던 대규모 상인과 금융가를 선호하는 것이었다. 체사레, 영어로는 시저는 이 파벌에 속했다. 하지만 포뿔라레 진영은
평민과 거의 관련이 없었으며 개인의 권력에 대한 야심을 위해 부채 탕감, 부의 재분배 등으로 선동하면서 평민의 이익을 활용하는 준귀족 계급이었다. 기원전 91년 드루소는 모든 이탈리코 지역 민족들에게 로마 시민권을 확대하는 우호적인 법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그 법안은 원로원과 기병계급 그리고 또한 이탈리코 지역 동맹국 지도계급들은 좋아하지 않았다. 로마 공화정의 권력의 패권을 빼앗긴 이탈리코 지역 동맹국들은 무엇보다도 시민권을 인정받음으로써 얻을 수 있는 혜택보다 훨씬 더 큰 의무와 부담을 지게 하는 동맹에 묶여 있었다. 결국 기원전 91년에서 기원전 88년에 걸쳐 이탈리코 지역 동맹국과의 전쟁이라고 불리는 전쟁이 폭발했고 이 전쟁으로 인해 로마는 실제로 나락의 위기에 놓이게 되었다. 엘리트이자 유망한 로마 정치가인 드루소는 그의 호민관직의 첫 시기에는 친원로원적 개혁 프로그램에 바쳤다. 이탈리코 지역의 로마 공화정의 동맹국들의 로마 시민권을 확대하기 위한 그의 제안은 짧은 시간 안에 다방면에서 적대적인 연합을 만들었고 그 대가를 치르게 되었다. 기원전 91년에 드루소는 살해되었다. 평화롭게 로마 시민권을 획득하기 위한 이탈리아 반도 중남부에 위치한 이탈리코 지역 민족들의 희망은 꺼졌다. 여러 세대 동안 로마 공화정을 지키고 자금 조달에 기여했었던 그들에게 드루소는 최선의 선택이었다. 드루소의 죽음과 그의 개혁적 프로그램의 종말은 이탈리코인들에게 로마와의 전쟁 이외에 다른 대안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해 주었다. 하지만 로마에서 로마 시민권 확대에 대한 반대는 원로원 귀족 계급과 평민 계급들을 결합할 수 있는 민족주의적 접착제였다. 로마 시민권은 매우 인색하게 외국인들에게 허용하는 만큼 매우 귀중한 특권이었다. 보다 보수적이고 덜 성견지명적 로마 권력 집단은 이러한 양보를 효과적으로 방해하기 위해 모든 조치를 취했다. 오랜 시간 인구 조사 목록에 새로운 로마 시민들에 포함하는 것에 대한 시간을 끌었고 투표 순간 영향력을 줄이는 선거 메커니즘을 고안했다. 그 결과 특히 아펜니노 지역 민족들의 분노의 물결은 가라앉지 않았다. 이탈리아 반도에서 전쟁이 다시 일어났고 로마 공화정을 영원히 변화시킬 도화선이 되었다. 로마는 결국 큰 어려움을 겪으면서 군사적 차원에서 승리를 거두었지만 시민권 확대 요청을 충족시켰다. 그러나 공화정의 새로운 차원은 지속될 운명이 아니었다. 시민 계급 간의 힘의 불안정한 균형은 몇 년 안에 깨질 것이고 야만인들로부터 그리고 이탈리코인들로부터 로마 공화정을 구한 위대한 장군들은 후에 원로원 귀족 계급의 반대편에 서게 된다. 한쪽 포퓰라레 진영은 나이든 까이오 마리오를 자신들의 상징으로 올린다. 다른 한쪽 귀족 진영은 평민 선동가가 군대, 평민 및 새로운 시민의 연합을 결성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 귀족 과두제는 신라와 함께 반동적인 의미에서 국가의 마지막 개혁을 시도할 것이다. 그 폭발을 피하기 위해 로마 공화정은 계속해서 확장 전쟁을 해야만 했다. 로마의 군단을 시리아, 이집트, 영국으로 이끌었던 장군들은 로마를 제국화하려는 생각과 더불어 무한한 개인적 야망에 이끌려 제국을 만들려고 밀어붙였을 것이다.